장동혁이 쫓아낸 사람들이 전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장동혁과 갈라선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머리 깎으며 충성한 장동혁계는 줄줄이 낙선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버티겠다는 의지입니다. 총선을 1년 반 앞두고 언더윤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6개월도 못 버틴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한계, 언더윤, 영남 패권 3파전. 국민의힘 내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 대표의 노선이 당내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 현장으로 달려간 장동혁 대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적 목소리도 더해진 현장으로 간 데에 대해 국민의힘 비당권파에선 선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투쟁만 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를 놓곤 장 대표가 그동안의 무능과 역주행에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차라리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강성 지지층에 기대 당을 운영하다 보니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했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으로 극심한 당내 갈등을 불러왔던 게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진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게 중평인데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송환석 전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제가 개표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즉각 서울시 선관위로 가서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 사태가 서울시 선관위와 싸우겠습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에 방문한 다음에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시민 여러분, 대표 중지를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투표한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선관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선거 패인 분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긴 것 같지가 않은데 선거를 분석을 해봤고 오늘 이제 그 선거로 인한 앞으로의 정치 지형 이런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여야 지도부의 변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변화는 불가피한데 지금 장동혁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될 거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장동혁이 하고 갈라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했던 사람들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다 장동혁하고는 같이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살았고 머리 깎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고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생환 자체가 장동혁 사퇴 독촉장 됐다 이러는데 아마 장동혁으로서는 오세훈이 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동훈 되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딱 살아서 돌아온 거죠. 나 같으면 딱 그 날짜로 사표 내겠구만. 어떻게 또 버텨보려고 하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아, 그래요? 한동훈 이제 복당 문제도 있고 한동훈이 오늘 국회 온다고 그러는데
장동혁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렇죠. 그런데 그 우습다는 생각을 본인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당권파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특히 서정욱 변호사는 상당 부분 장동혁의 공이 크다.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뭐 몇 번씩 본인이 뭐 후보 그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미루고 했을 때 공천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려준 것도 오히려 장동혁의 공이다. 이런 얘기 궤변으로 들리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 선거 결과의 어떤 당위성 그리고 크게 지지 않았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당 내부에서 이 정도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7월인가 8월까지 아마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자기 임기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이 권력 다툼 혹은 지도 체제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지금 버티면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뭐 몇 명이 다 집단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한 근데 그 몇몇들이 그 내부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만둘 사람들인가 그걸 생각하면 버틸 수도 있겠다. 일단 당대표의 자리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 당원들께서 그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나의 임기를 내 스스로 끝낼 수가 없다라는 분명히 논리를 들고 나올 거고. 그걸 장동혁 목소리로 해줘야지. 아, 그렇죠. 이제 뒤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셔요. 이미 저의 목소리는 그 장동혁이 되었고, 장동혁의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가 된 것처럼 집어 삼켜버렸기 때문에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은, 공관위원장인 이정용 공관위원장이 좀 더 단호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거를 더 많은 자리를 승리할 수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보궐선거만을 보더라도 의원 수를 벌써 4명이나 늘렸고 기초단체장도 40%가량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여기에 더해서 부정선거라는 그 논리가 또 하나 등장했잖아요.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부정선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최대한 좀 더 오래 끌고 가면서 자신의 책임론을 좀 더 희석시키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작정 거취표 조정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결국 나를 흔들기 위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고 저 세력들이 나를 흔들지 않았다라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계속 방송을 연이틀 하다 보니까 고생하셨어요. 내재적 접근이 가능하시죠. 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우리 싱크는 준비 안 됐을 테니까 제가 싱크가 돼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장동혁이 잘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평택이요. 유이동은 장동혁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해야 된다.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에 오세훈 공천 주지 말자 했어요.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준숙 그것도 안 했으면 대구시장 김부겸한테 졌어요. 그러고 마저 공주부여 정진석 그 카다프 시키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이 무조건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매도면 안 돼요. 서정욱이 안 불러도 되겠네. 기적의 논리다. 진짜 서정욱 변호사. 좀 고생이 많습니다. 서정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내년 8월까지 버티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이번 당권을 가진 사람은 총선 지휘권자잖아요. 지방선거까지는 참지만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총선이 위태로운 거 못 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벌써 물러나는 얘기 나오고 한동훈 복당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다 우리 오세훈하고 한동훈 중심으로 당을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근데 한동훈은 당장 복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총을 열 때 한동훈은 빠지지만 친한계 의원들이 뭔가 당 지도부가 하자는 거에 대해서 막 비토를 놓고 막 그거는 안 된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질 거거든요. 한동훈도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돕는 말 한 마디 두 마디 얹고 그러다 보면 새가 몰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걸 장동혁이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6개월 이상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본인은 뭐 당원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당원은 고성국 TV와 함께 뭔가 찾겠다 이 얘기거든요. 고성국 TV가 당원을 마사지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큰 코 다칠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일부 동의를 하지만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 다 발광체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반사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도 당연히 한동훈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반대로 자신의 공간이 또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한동훈 같은 배신자를 처단해주길 바라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이 구심력이 생긴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리를 버티고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이 세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사체와 반사체가 만났을 때 이 갈등을 가지고 결국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서로가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 국면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짧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모르잖아요. 한동훈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옛날 뭐 영화나 이런 게 보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동혁이 뒤로 딜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돌아와서 당권을 잡거나 하면 이제 장동혁이나 장동혁 따라다니던 똘마니들은 다 이제 추풍 낙엽처럼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얼른 보면은 그 강민수? 김민수? 네. 김민수, 박준태? 또 뭐 네. 박충권? 예. 뭐 이제 이런 자들은 이 다음 이제 총선에서는 공천도 못 받고 사라지겠지. 만약에 한동훈이가 정권을 잡으면, 대표가 되면. 그러면 뭐 목숨만 살려주면 네 복당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할 가능성,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일단 플랜 A는 깨진 것 같아요. 원래 서울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은 어떤 형태로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김도읍을 원내대표로 시켜서 비대위를 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복당시키고 뭐 이런 플랜들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서울을 어떤 형태든지 막판에 오세훈이 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동혁이 얘기한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서울과 부산을 얘기했으니까 서울은 성공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당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지금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야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나에게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의원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소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한동훈에 대한 비토의 흐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유지할 게 어떤 거냐면 영남 패권만 유지하면 돼요. 실제로는.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만 그쪽 지역에서 3선하고 4선하고 5선하고 아니면 무슨 대구시장하고 경북 뭐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패권을 유지하는 저는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 박근혜 전 등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친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남 패권 그룹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장동혁이건 그게 한동훈이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동훈은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한동훈이 돌아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동혁이 살아남을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남 내부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윤석열 때도 얼굴 바꾸면서 계속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야,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좀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플랜 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친한계가 그 원내 투쟁을 전 병행할 거라고 보는데 원내 세력만 중심으로 보면 재보궐 4개 이겼잖아요. 그 중에 3곳은 다 사실은 장동혁계 피플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준숙, 하나가 김태규, 그리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윤용근 후보 이분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명, 그러니까 한동훈 하나만 4명 중에 친한계일 뿐이지 나머지 3명은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그 아까 김주정 의원님 말씀하신 김현태 13%.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장동혁은 윤호개인 세력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국힘당 내부도 또는 그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13%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언더 찐윤이라고 소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동혁이 버티건 안 버티건 간에 그 의원들이 이제 내후년 아니면 1년 반 있으면 이제 자기 총선이잖아요. 그때는 지금 내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때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언더 시니언들이. 우리가 몇 명만 뭉치면 원내대표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버릇표 받아가지고 원내대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누구 차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의원들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도 좀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쭉쭉쭉쭉. 국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어제 오전에 정말 다 같이 웃었는데, 한동훈이 공지를 올려요. 근데 자기 이제 서울에 국회에 간다. 근데 여기까지 괜찮았어. 근데 가로 열고, 오후 1시 40분 국회 본관 정문 계단, 가로 닫고. 저 공지 저거 뭐예요? 저 시간 맞춰서 기자들도 위드훈이도 다 나와. 요 얘기잖아요. 실제 위드훈이는 정성이에요. 엄청 나왔어요, 또. 그 위드훈이들은 저기만 나간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의혹입니다. 어디까지나 의혹이지만 부산 북갑 선거구에 위장 천입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야 돼요, 그거. 뭐 부산 북갑까지도 가는데 뭐 네. 국회 못 오겠습니까? 국회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 이질적인 저희가 잠깐 카메라 안 돌아갈 때 얘기 나왔지만 정말 이 이질적인 풍경 그 개선 장군 같이 들어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과 국회의원 배지 항상 이제 배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숨어갖고 우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배지를 달고 무소속으로서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맞이하는 저 이질적인 풍경들 국민의힘 보면서 정말 어질어질했습니다. 사실 아까 있었던 선관 이슈들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정말 어질어질해가지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뭐 어쨌든 당선되신 14명의 재보궐로 들어오신 국회의원분들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이제 바랄 뿐인데 또 이제 여기에 또 이진숙과 한동훈 같은 분들이 또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정말 너무 않을까라는 싫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법사위 가겠다고 하시던데 못 가요? 어쨌든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의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힘은 전혀 적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 북갑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실 때 뭐 해수부를 위해서 뭘 하겠고 뭐 지역을 위해서 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김승원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꼭 농해수위로 가셔서 법사위 가지 마시고 김승원 의원은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너무 비아냥거리듯이 표현을 했는데 김승원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건 우리가 거기서 울고 웃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서로 막 그렇게 뭐 적당한 선을 지키자. 제발 선을 지키자. 예. 근데 어제 14분이 등원을 못 하셨던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김성범 의원, 서귀포시 의원인데 상중이래요. 그래서 어제 등원은 첫 등원은 못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어제 이제 기자가 당연히 물었어요. 복당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는데 좀 이렇게 한 발 빼더라고요. 말을 못 하죠. 뭐 본인의 권한이 없고 안 해줄 거니까 장도혁 대표가 해줄 리가 없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수양대군 등장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막
기자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듯한 의황한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복당할 상인가라는 막 물어보는 느낌인데. 복당상인가? 그럼 복당은 힘들죠. 복당은 장동혁 대표가 지키는 버티는 한은 못할 거고. 네. 다만 저 영상을 아마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저 영상을 보면서 불편할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잡았어? 저 영상을.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감정과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왜 우리는 저 배지를 허용했는가? 왜 우리는 저 배지를 하정우에게 달아주지 못하고 한동훈 맞아요. 후보에게 달아줬는가? 반성해야 우리가 뭘 돼. 못했는가? 우리가 뭘 못했길래 저런 장면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음 선거 때는 우리 하정우 후보나 다른 사람이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 뭐 선거를 통해서 달고 올라간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들어가서 일단 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장동혁 지도부랑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 관문이 있어요. 본인이 예. 그걸 뚫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도 들어왔고 김남국, 김남준, 이재명 대통령이 입인 김남준도 들어왔으니 이제 좀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전투력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 섞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국힘 원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동훈 이제 운명도 결정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